5.18 기념식이 하루 지났지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은 기념식 참석 직후 괴물은 되지 말자며 한국당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며 어제 기념식이 반쪽짜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 대림동 경찰관 폭행 사건 동영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경이 술 취한 남성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경찰이 원본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여경 채용 무용론이 나오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학 축제장에서 술 판매가 금지되면서 인근 편의점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술 심부름을 하는 학생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외부인이 손수레에 술을 싣고 와 파는 일까지 생겨났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소방대원들이 재난 현장에서 사람뿐 아니라 반려동물을 구조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반려동물 응급처치를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일본 지역 K-팝 관련 매출이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1980년대 한국 가수들이 일본 시장에 진출한 이후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한일 갈등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일본 젊은이들의 K-팝 사랑을 취재했습니다. 주말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자의 후예를 언급하며 이 자유한국당을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대해 이 정치권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 5.18 기념식에 함께 자리했던 조국 민정수석이 한 영화의 대사를 인용해 이 사람 되기 힘들어도 괴물이 되지 말자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5.18 진상규명과 이 폄훼 발언 의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는 자유한국당과는 더 이상 협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은 손영일 기자가 전합니다.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은 기념식에서 대통령을 목매게 한 건 자신의 잘못이라며 관련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영화 생활의 발견 대사를 인용해 우리 사람 되기는 힘들어도 괴물이 되지 말자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것으로 5.18을 폄훼하고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또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했다 정족수 미달로 불발된 대통령 개헌안도 다시 언급했습니다. 현행 헌법의 3.1운동과 4.19 혁명 계승 이외에도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개헌안의 내용을 강조한 겁니다. 여당인 민주당도 5.18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광주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자유한국당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서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지우는 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편가르기를 하는 건 오히려 청와대라고 반박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반쪽짜리 기념식이라고도 했는데요. 국회 정상화가 이번 주 분수령인 가운데 대치 전국이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강병규 기자입니다. 어제 5.18 기념식에서 시민들의 거센 항의에 연문으로 퇴장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자유한국당의 길을 찾아 차근차근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주 호남을 찾아서 광주를 찾아서 상처받은 분들에게 위로를 들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 한국당은 5.18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반쪽짜리 기념식을 본 듯해 씁쓸하다며 대통령이 독재자의 후예 운운했지만 정작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만든 건 한국당의 전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5.18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는 건 오히려 청와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을 청와대가 이유 없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이 늦어지게 된 실질적인 책임은 청와대에 있는데도 이를 야당에 전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어제 기념식에서 김정숙 여사가 황교안 대표에게 악수를 청하지 않고 지나쳤다며 분열과 협량의 상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시간 여유가 없어 그렇게 된 것일 뿐 일부러 악수를 건너뛴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여권은 내부 결속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게 사실상 정치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중이 원래 제 머리 못 깎는다면서 우회적으로 거절을 했는데 이 기존 발언과는 조금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어제 광화문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게 정계 복귀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벼슬을 했으면 거에 걸맞는 헌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거침없고 딱 부러진 분이 자기 앞길을 이렇게 명확하게 결정을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유시민 이사장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원래 자기 머리를 못 깎아요. 비록 속담을 인용했지만 정계 복귀에 완전히 선을 그었던 과거 발언과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저는 직업으로 정치를 완전히 떠났고. 며칠 전 라디오에서 나중에 혹시 하게 되면 욕을 해달라 하고 말고는 제 마음이라고 말하는 등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유 이사장은 미묘한 시기에 광주 지역 방송에 출연해 호남 민심 달래기에도 나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송금 특검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계승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고 평가한 겁니다. 하지만 민주평화당은 특검은 노무현 정권의 정책적 과오였다며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지금도 서울에 적잖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빗길에선 제동거리가 길어지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더 커질 텐데요. 속도를 줄이는 게 사고를 막는 얼마나 효과적인 방법인지 정다은 기자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도로가 젖으면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력이 떨어지면서 제동거리가 길어집니다. 미끄러운 빗길에선 평소보다 운행 속도를 줄여야 하는데요. 시속 60km로 운행했을 때 마른 노면과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거리 차이를 실험을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속 60km로 달리다 약속된 지점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은 뒤 차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노면이 마른 조건에서 준중형 승용차로 측정한 제동거리는 약 12m. 비 오는 상황을 가정해 노면에 물을 뿌리자 속도가 같은데도 제동거리는 약 20m로 1.7배 길어졌습니다. 고인물이 얇은 수막을 형성해 바퀴를 노면에서 미세하게 뜨게 만든 영향입니다. 도로교통법이 노면이 젖은 상황에서 운행 속도를 20% 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정한 것처럼 20% 감속한 시속 48km로 달렸을 때 제동거리가 얼마나 짧아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젖은 노면에서 시속 48km로 달리다 급제동한 뒤 측정한 제동거리는 약 11m. 마른 노면에서 시속 60km로 달렸을 때와 비슷한 위치에서 차를 세울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빗길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감속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겠습니다. 원심력이 커지는 빗길 구분도로에서 시속 60km로 달렸다간 차량이 도로 밖으로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화물차나 버스처럼 무거운 차들은 승용차보다 빗길 미끄러짐이 심하기 때문에 감속을 통한 제동거리 확보가 더욱 중요합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지난달 4일이었습니다. 최악의 산불이 강원 지역을 휩쓸고 지나간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긴 한데 회복까진 정말 갈 길이 멉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기상청은 앞으로도 바람을 관측하는 이동식 차량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한 달 전 화마가 휩쓸고 간 강원도 속초시의 한 마을. 물류창고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새까맣게 타버렸고 솔가루를 불쏘시개 삼아 활활 타버린 소나무 숲은 밑동이 새까맣게 타버린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강풍에 불똥이 여기저기 튀어 검게 그을린 나무들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지난 강원 산불이 이처럼 큰 피해를 야기했던 건 바람 때문. 바람에 관한 정보가 산불 진화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원 속초나 옥계 지역은 기상청 지상관측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관측이 쉽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이동식 기상관측 차량 무브를 산불 현장에서 적극 활용했습니다. 산불 중심지에 무브를 투입해 산불 진행 길목의 풍향과 풍속을 측정했고 진화 전략에 큰 도움이 된 겁니다. 강원 산불 현장에서 모바일 기상 관측 촬영을 통한 현장에서의 바람 관측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강원 지역의 정확한 기상 정보 파악을 위해 무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네, 오늘 새벽 서울 종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는데 인명구조는 물론이고 반려견 4마리가 소방대원의 빠른 처치 덕분에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요즘 소방대원들은 이렇게 반려동물 구하기 위해 전문 교육까지 받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이 난 집 밖으로 주민들이 연이어 구조됩니다. 한편에선 숨을 헐떡이는 반려견들에게 소방대원들의 응급처치가 한창입니다. 빠져나오지 못한 반려견 9마리는 죽었지만 4마리는 소방대원의 빠른 처치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응급처치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물 먹이고 이거 공기 같은 것도 하고 해서 그리고 되게 조물조물 이렇게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소방대원이 불이 난 아파트 밖 화단에 고양이 한 마리를 내려놓습니다. 연기를 마셔 늘어져 있던 고양이는 여러 차례 심폐소생술을 하자 결국 깨어났습니다. 한 3분에서 4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는데 어느 순간 저희 마음이 닿았는지 헉 하고 이렇게 호흡이 돌아오더라고요. 최근 소방대원들은 재난 상황에서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되 위험에 처한 동물을 구하는 데도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자신보다도 반려동물을 먼저 구조해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반려동물 구조에 힘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교육도 강화됩니다. 반려동물 심폐소생술 동영상이 제작돼 일선 소방서 등의 교육용으로 보급됩니다. 또 소방학교에 반려동물 구조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CPR이나 이런 응급처치법을 만들어서 하는 거를 일반 국민도 또 소방관들도 같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전국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이 멸종 위기에 처한 반달가슴곰 새끼 3마리가 인공수정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번 기술이 멸종 위기종인 북극곰의 개체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지훈 기자입니다. 새끼 반달가슴곰이 나무 위로 올라가 어미곰 등에 올라탑니다. 중심을 잃고 떨어지는가 싶더니 얼굴을 맞대며 장난을 칩니다. 지난 1월 인공수정을 통해 2마리의 어미 반달가슴곰에서 태어난 새끼는 3마리. 국립공원공단이 지난 2015년부터 연구를 시작한 이후 지난해 2마리에 이어 2년 연속 성과를 냈습니다. 자연 번식을 통해 개체수가 늘고 있지만 힘센 몇몇 개체만 암컷을 독점하면서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인공수정을 통한 출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공단은 이번 인공수정 기술이 멸종 위기종인 북극곰이나 말레이곰 개체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 기술력 검증과 앞으로 야생 반달가슴곰의 유전적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리산에 방생했던 어미곰 3마리도 지난달 새끼 4마리를 낳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지리산과 수도산 일대에 살고 있는 야생 반달곰은 64마리로 늘었습니다. 공단은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새끼들도 야생 적응 훈련을 한 뒤 올가을 자연으로 방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충남 서산의 한 공장에서 그제와 어제 유증기가 유출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300명이 넘는 직원과 주민이 이 어지럼증과 구토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노조 파업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나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공장 탱크에서 검붉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화학물질 저장 탱크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유증기가 다량 유출된 겁니다.
탱크 온도를 낮추면서 상황은 끝난 듯 했지만 다음 날 새벽에도 유증기가 또 새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달 26일에도 가스 보관통이 폭발하는 등 이 공장에선 한 달 동안 3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노조가 파업을 벌이는 동안 벌어진 겁니다. 노조는 8%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5일부터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노조는 업무에 익숙치 않은 대체 인력이 투입돼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반면 회사 측은 노조가 공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도 남기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유증기 유출 사고로 지금까지 300명이 넘는 주민과 근로자가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릉우릉우릉우릉 이래요. 그래서 보다가 또 쾅 소리 나면은 아유 또 어디 터졌나 싶어갖고 밤에 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떠나고 싶죠. 살고 싶지 않아요. 솔직한 말로. 공기도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살아요. 환경부는 합동조사반을 꾸려 이번 사고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여성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하는 모습이 담긴 일명 대림동 경찰 폭행 사건 영상이 논란입니다. 체포 과정이 미숙했다는 지적이 일자 경찰이 2분짜리 원본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 영상을 두고 여경 채용을 줄이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과도한 여성 혐오로 번져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음식점 앞. 한 번만 더 하시면 공무집에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집에 가실 거야 안 가실 거예요? 술에 취한 남성이 경찰의 뺨을 때리자 경찰은 곧바로 남성의 팔을 꺾어 제압합니다. 그러자 일행이었던 다른 남성이 남성 경찰관에게 달려듭니다. 함께 있던 여성 경찰관은 이를 막으려다 한쪽으로 밀려납니다. 이를 놓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여경이 동료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매뉴얼에 따라 무전을 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1분 59초 분량의 원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원본 영상 역시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주위에 있던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또 다른 남성에게 수갑을 채워달라는 여성의 목소리도 담겨 있었습니다. 일각에선 이를 놓고 여경의 채용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목격한 교통경찰관이 급히 뛰어와서 여경은 양손으로 손목을 잡고 있고 수갑을 건네받은 교통경찰관이 수갑을 채운 것입니다. 경찰은 수갑을 채우라고 외친 여성은 이 영상을 촬영한 식당 주인이며 수갑을 채운 사람은 교통경찰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네, 시민 안전을 위해 경찰의 대응 당연히 철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자칫 여성 경찰이나 여성에 대한 혐오로 흘러선 안 되겠죠. 여경에 대한 비난보단 경찰 인력 운용을 어떻게 개선하는 게 시민 안전에 도움이 될지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어서 권솔 기자입니다. 서울 대림동 경찰관 폭행 사건 동영상 논란이 여성 혐오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성 경찰관의 미흡한 대응 논란에서 벗어나 여성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여성 경찰관들은 비판의 수위가 지나치다는 반응입니다. 한 여성 경찰관은 현장에선 성별과 상관없이 모두 어려움을 겪는다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비난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전체 경찰관 12만 명 가운데 여성 경찰관은 13,000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성평등 정책에 따라 2025년까지 여경의 비율을 전체의 15%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시민들은 여경 동영상 논란이 여성 혐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여경분이 제 역할 했다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심하면 여론몰이가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일각에선 최근 성대결 분위기가 여성 혐오성 비난으로 번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중간고사가 끝난 5월은 대학교 축제 시즌입니다. 술 없는 건전한 축제 문화를 위해서 교육부가 교내 술 판매 금지령까지 내렸지만 여전히 술판을 벌이기 위한 온갖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술 손수레부터 대신 술을 사다 주는 심부름꾼까지 등장했습니다. 현장에 여현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학교 야외 운동장. 흥겨운 음악에 맞춰 학생들이 몸을 흔들며 초대 가수의 콘서트를 즐기고 있습니다. 캠퍼스 한쪽에는 예년과 다름없이 주점이 열립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술을 직접 사들고 옵니다. 그냥 저희가 술 갖고 와서 그냥 저희끼리 마셨어요. 지난해 교육부가 대학에서 허가받지 않은 술 판매를 금지하자 인근 편의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대학 주변 편의점과 마트 등은 술 매출이 크게 늘어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한 5배 이상 팔린다고 보시고 내일은 거의 한 2-3배는 시켜놔야지만 될 것 같아요. 일부 학생회에선 미리 술을 사들인 뒤 학생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기도 합니다. 캠퍼스 주점에선 손님을 끌기 위해 술을 대신 사주는 배달 심부름꾼까지 등장했습니다. 사오는 거 저희가 배달료를 받는 게 가능해요? 네. 막걸리를 잔뜩 실은 손수레도 주점 일대를 돌아다닙니다. 하나 사줬는데 지금 사주면 수도 있죠. 대학 안에서 술 판매가 금지되자 직접 술을 팔고 다니는 겁니다. 축제가 진행될수록 술병도 쌓여갑니다. 건전한 대학 축제 등을 위해 술 판매가 금지됐지만 대학가의 술 문화는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영규입니다. K-팝이 한일 갈등도 뛰어넘었습니다. 수교 이후 최악이라는 한일 관계 속에서도 일본 내 K-팝의 인기는 더 뜨거워지고 있는 건데요. 지난해 일본 K-팝 매출이 사상 최대인 3천억 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 원동력이 뭔지 일본 지바에서 김범석 특파원이 정리했습니다. 도쿄 인근의 한 대형 전시장에서 열린 K-팝 축제에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자녀와 함께 온 중년도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국 여성들의 헤어와 메이크업을 해주는 코너도 마련됐습니다. 가수의 콘서트와 한국 문화 체험으로 마련된 3일간의 행사에 모두 88,000명이 몰렸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약 5배가량 늘어난 겁니다. 지난해 일본 내 한국 대중음악 관련 매출액은 2,98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최고 전성기였던 2011년을 훌쩍 뛰어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일 외교 갈등과 무관하게 다양한 플랫폼으로 K-팝이 소비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10대, 20대들이 매년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열정과 정열이 누구보다 뛰어나고요. 최근에는 한국에 건너와 데뷔를 준비하는 일본 가수나 한국 프로듀서들이 일본 음악을 육성하는 등 노하우 전수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지바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제재 철퇴를 맞은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미국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사의 기술력을 과시하면서 미국이 생산해달라고 부탁해도 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전면전입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은 일본 언론들과 만난 자리에서 작심한 듯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나라 저 나라를 협박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누가 미국에 투자하겠느냐고 맹비난했습니다. 자사의 5G 기술력에 자신감을 표시하면서 미국이 생산을 부탁해도 수출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 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금지한 트럼프 행정부 조치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在这方面的立场是一贯的，因为我们在美国的业务其实也这个规模也不大啊。另外呢，就是由于我们在全球化运营，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중국 정부 차원의 항의도 이어졌습니다. 人为干扰 5G 的开发利用与合作，甚至滥用国家安全标准，把有关问题政治化，采取打压限制特定企业的限制性。 특히 중국 외교부는 왕이 부장과 폼페이오 장관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면서 미국이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빨리 방침을 바꾸기를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한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이 드론이라고 불리는 무인기가 적진 깊숙이 들어가 타격하고 물자를 수송하는 건 최근 달라진 전장의 모습입니다. 우리 군도 드론을 활용한 전투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직접 시연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이 값싼 중국산 드론에 의존하고 있어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번쩍하는 불꽃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지난 14일 예멘 후티 반군이 자폭 드론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유전 시설을 공격하는 영상입니다. 최근 미군을 중심으로 각국은 무인기,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전투 형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미래 전장의 모습인데 우리 군도 직접 시연에 나섰습니다. 적진 깊숙이 침투한 드론이 지형지물 정보를 전송하자 폭탄을 매단 드론이 접근해 적 차량을 파괴합니다. 충돌형 드론이 정확히 표정에 분포하여 적 차량이 완파되었습니다. 육군은 드론 전투부대를 통해 자폭 공격뿐 아니라 생화학 공격으로 오염된 지역에서 물자 수송과 제독도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민간 드론과 틀리게 소음이 적어야 되고요. 기동 속도가 빨라야 되고요. 그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군사용 드론으로 운용할 드론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적인 수준으로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현재 값싼 중국산 드론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산은 해킹 등 보안에 취약합니다. 또 중구난방으로 드론을 날릴 경우 전투기나 헬기와 충돌할 수 있는 만큼 하늘길 통합 통제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일단 군은 올 하반기까지 연합사 작전 시행 지침을 드론 조종고도 2만 피트로 개정하고 2023년까지 조종사 8,000명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스포츠 속 과학의 원리를 알아보는 쇼미더스포츠입니다. 종합격투기에서 승자가 되려면 상대의 빠른 펀치는 피하고 번개처럼 반격해야 합니다. 말처럼 쉬운 게 아닐 텐데요. 그 첫 단추는 움직임을 읽어내는 동체 시력에 있다고 합니다. 이민준 기자가 체험해봤습니다. 팔각형 링에서 펼쳐지는 선수들의 진검승부. 강력한 발차기와 펀치는 아찔함을 자아냅니다. 로드FC 벤턴급에서 챔피언에 올랐던 이윤준 선수. 빠른 공격과 수비의 핵심은 움직임을 읽어내는 동체 시력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봐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날아오는 주먹을 망막을 통해 보고 뇌로 인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0.1초 정도. 이 짧은 순간 아주 작은 차이로 승패가 갈립니다. 되게 미묘한 차이에서 저희는 막 승패가 갈리잖아요. 그 능력이 좀 떨어지면 되게 어이없이 KO되는 선수도 있고. 그래서 격투기 선수들은 작은 공 등으로 동체 시력을 꾸준히 강화합니다. 선수들의 동체 시력은 일반인보다 20%가량 더 좋아 더 빨리 피하고 때릴 수 있습니다. 장난 아니다 이거 진짜. 기자도 직접 주먹을 피하는 방법을 배웠지만 움직이다가 쑥 끝까지 보면서 주먹도 보고 전체도 보고. 동체 시력이 약해 느린 주먹에도 맥을 못 춥니다. 이쪽으로 피해도 상관없어. 선수들은 꾸준한 훈련으로 동체 시력과 몸 동작이 하나로 어우러지기 때문에 동체 시력을 키우는 탭볼 테스트에서 일반인인 기자보다 3배나 많은 공을 쳐냈습니다. 날라오는 어떤 주먹이나 발이나 이런 것들이 반응 시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잘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때는 유리한 어떤 조건에서 경기를 풀 수 있지 않을까. 반발의 차이로 주먹을 피하는 종합격투기. 동체 시력은 승리를 이끄는 비밀입니다. 쇼미더스포츠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운동부 주치의가 무려 177명의 남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피해자들의 진술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미국 체육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보도에 한수아 기자입니다. 오하이오 주립대 레슬링 선수로 활동했던 마이크 쉬크. 그는 운동부 주치의였던 스트라우스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It is irrefutable with hundreds of lives negatively affected. The real question becomes what would it say about OSU if it turned a blind eye again?
스트라우스는 1979년부터 25년간 레슬링과 수영 등 4종목 전담 주치의로 재직했습니다. 같은 주치의로부터 성추행이나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무려 177명, 모두 남성들이었습니다. The image of the predator's face out of my head, him standing over me while he sexually assaulted me in that clinic. 가해자인 스트라우스는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 피해자들은 그러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y reaction was I was actually disgusted at what I read, and we really we're profoundly sorry for what happened to these students, and we offer them our deepest and most sincere apologies. 미국 연방교육부는 진상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학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한국전력과 건강보험공단 등 이 공공기관들의 지난해 순이익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공기관 인건비는 사상 최대인 30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정부가 공공부문 채용을 크게 늘렸기 때문일 텐데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올해 339개 공공기관 인건비로 편성된 예산은 사상 최대치인 28조 4,346억 원. 지난해보다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해마다 1조 원대씩 늘다 특히 올해는 3조 원 가까이 급증한 모습입니다. 공공부문 인건비 급증은 민간 일자리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공공부문 채용을 크게 늘린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몸집만 늘어났을 뿐 수익성이 눈에 띄게 나빠졌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전체 임직원 수는 전년보다 3만 6천 명 늘었지만 순이익 합계는 오히려 85.7%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3조 9천억 원의 순손실을 냈지만 올해 1,000명이 넘는 인원을 신규 채용하는 건강보험공단이 대표적입니다. 고용 확대 정책을 공공부문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부실화가 계속되고 있고 결국은 다 국민들한테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성적인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려면 몸집 불리기 대신 경영 효율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전국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아침 9시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앞으로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10에서 40mm, 그의 전국으로는 5에서 20mm가 더 내릴 텐데요. 비로 인해 가시거리가 1km 안팎으로 좁혀진 곳이 많으니까요. 내일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 합니다. 비가 그치고 낮부터 북서쪽 찬 공기가 내려와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0도로 평년보다 3도 정도 낮아져 선선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보시면 세종 20도, 전주 20도로 20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대구 25도, 부산 24도로 영남 지역은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전주 18도, 부산도 18도, 강릉은 19도가 예상됩니다. 낮부터 전국에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황사 일부가 상층을 지나면서 오전에 서해안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이 많겠고요. 기온은 점점 더 올라서 주 후반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일요일 뉴스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